택시비 먹튀. 아이고. 또.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택시요금 5만 원 먹튀범 노 모자이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공개한다. 이런 뜻이겠죠. 택시 기사가 올린 건데 이 사연은 이렇습니다. 자, 서초동의 법원에서 인천까지 가는 손님이 탑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일행이 있어서 자, 인천에 쭉 가서 한 명을 내려주고 목적지까지 갔는데 택시 요금이 5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그거 안 받습니다. 그럼 결제가 안 되고요. 교통카드로는 결제가 되죠. 아니면 현금을 주십시오. 근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 결과 택시기사가 그러면 계좌를 주고 입금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 손님이 이제 내려서 가면서 3일 내에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사흘이 지났지만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결국 화가 났죠. 그런데 자, 이게 해당 승객이 내가 정말 이 돈 입금 안 하면 저 그냥 얼굴 공개해도 좋습니다. 라고 동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얼굴을 공개한다. 그래요? 라고 하고 이제 올린 거죠. 네. 일종의 공개 수배가 된 셈입니다. 아니, 이 힘든 시기에 택시비 먹튀 논란이라뇨. 그것도 택시비 5만 원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죠. 네. 정말 답답한데요. 만약에 이제 해당 기사가 네. 승객을 신고할 경우 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 처벌이 되죠. 네. 일반적으로 이게 무임승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식당에서 우리가 공짜로 먹으면 무전 취식. 근데 이 무임승차는요 경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금 10만 원 이하로 결정이 돼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승객의 사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택시는 탔고 입금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그럼 경범죄인데 만약에 이 승객의 행태를 조사해 보니 이런 일이 상습적이더라. 혹은 의도성이 있었다. 의도가 있으면 뭐냐면요. 속으로 떼먹어야지 생각한 정황이 명확한데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죄에 해당을 하죠. 이 사기죄가 되면요. 징역 10년 이하, 10년 이하 징역이 될 수도 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범이 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요즘에 다양한 먹튀 사건 저희도 심심치 않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단독 몇 푼의 양심을 파는 이런 짓은 법을 떠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비 인상을 늦춘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원래 예정대로면은 당장 4월에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자, 일단 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하반기로 늦추겠다. 상반기에는 동결.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뭐 워낙 다 아시겠지만 난방비 폭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물가에 서민 경제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도 지금 사실은 서울시도 급하다. 지금 이게 지하철 적자가 너무 누적돼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경제 상황을 감안한 바 올리기는 어렵겠다. 다만 안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로 시기를 좀 늦춘다.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사실 지난해부터 예고가 됐었거든요. 그랬죠. 좀 갑작스럽게 입장 변화가 있는 거네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이 연령대는 적정한가, 올려야 되는가, 반값이라도 받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있었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강력한 지시가 뭐냐면 상반기에는 가급적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기조를 유지하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 인상 요인이 있는 공공요금들을 사실은 이제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얘기했었지만 1분기에는 올리지 않겠다, 동결하겠다. 근데 2분기는 올리겠다. 근데 2분기가 4월부터거든요, 당장. 근데 이제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상반기에는 올리지 말자, 하반기로 좀 미루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방정부, 지자체들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기조에 좀 따라달라, 호응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중앙정부도 이렇게 기조를 세우고 대책을 이제 추진하는데 서울시도 여기에 부응합시다. 그래서 이 2분기에 당장 올릴 이제 예정이었던 대중교통 요금을 하반기로 미루겠다는 발표를 한 거고요. 다만
올리지 않을 수는 없다. 예. 하반기는 이제 7월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 이후에 아마 인상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될 것 같네요. K-팝, K-드라마, K-푸드 뭐 얘기만 들어도 가슴 두근두근하게 하죠.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탄탄한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또 K 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세계 정세가 위태로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이 수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기술력과 노하우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분분투 중인 중소기업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세게 부는 글로벌 경제 한파 속에서도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중소기업들. 지난해 수출액이 무려 1,174억 달러로 매년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생산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글로벌 2위입니다. 거래하는 거를 따지면 80개국 지금 넘는 것 같아요. 네, 1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무명의 수출 용사. 글로벌 시장 선두주자인 국가대표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사무실. もしもし、おはようございます。3月もまたあるんでしょうね、セミナー。Okay. I got it. Okay. No problem. 400吧。400。 전 세계 바이어와의 통화를 위해 새벽에도 자리를 지킵니다. 제가 다이렉트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국어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것이 좀 더 액티브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니드를 좀 더 확실하게 빨리빨리 피드백이 되니까 그걸 굉장히 바이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좋아하는 만큼 오다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제가 하고 있죠. 바이어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이 김선아 대표의 철칙인데요. 코스메티컬이라고 해서 약용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뾰루지나 이제 그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같은 각질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K-뷰티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시대. 자체 개발한 해초 추출물과 한방 약초 화장품을 필두로 각종 미용기기까지 K-뷰티를 전 세계에 판매 중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새로운 화장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구는 넓고 80억 인구의 피부는 전부 다르다. 나라마다 선보여야 하는 제품도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고 그다음에 거의 화장을 안 하세요. 캐나다 분들이. 그래서 스킨, 그다음에 에센스 이 정도만 바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기초 제품이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뭐 쿠웨이트 이쪽에 사우디 이쪽에 이제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은 히잡을 쓰고 있어서 눈 쪽 케어, 아이 케어에 집중 케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네요. 워낙. 다 틀리죠. 예, 예. 그래서 피부는 어느 나라나 건성 피부도 있고 지성 피부도 있고 민감성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선호하는 제품들은 각 나라마다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사무실 한켠에 이렇게 피부 관리실도 마련해뒀는데요. 찾아오는 바이어에게 K-뷰티 전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이어들이 오셨을 때 체험을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구매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팅부터 시작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국을 직접 방문할 때는 이렇게 각 나라 언어로 된 템플릿과 사용법 영상을 필수 지참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그런 분들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이 제품을 써서 너무 좋아졌다, 촉촉하다, 아프지 않다, 이제 피부가 땡기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전 세계에서 열리는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요. 이때 도움을 받은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은 그 수출 바우처라던가 그다음에 박람회, 저희가 프랑스 MCB 박람회도 그렇고 케이콘도 그렇고 저희한테 그 30%에서 많게는 40% 예, 해서 저희가 박람회를 나갈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박람회가 굉장히 비용적으로 중소기업에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는 거가 너무 감사하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세계 수출 시장에서 맹활약 중인 또 다른 기업을 찾았습니다. 자체 개발 기술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 42개국에 수출 중인데요. 미국 기업과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야말로 수출 용사. 보통 스테인리스 튜브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튜브의 용도는 반도체나 제약관, 위생관, 자동차 부품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테인리스 튜브가 주력 제품입니다. 반도체, 제약 공정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튜브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느냐가 관건.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럽, 호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 공정 관련해서 5가지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접 같은 경우에는 튜브를 포밍해서 성형하고 튜브 형태로 용접을 한 이후에 비드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특허 기술이 있고요. 그 이후 연속으로 제작되는 열처리 공정에서 방위 소든 열처리를 통해서 열식성과 표면의 조도를 향상시키는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고압과 고열에 장고장 없이 견디는 스테인리스 튜브를 생산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네요. 저희가 아즈메 BP 인증을 이제 받았는데요. 이 표준 규격이 갖고 있어야지만이 바이오 제약에 관련된 장비, 장치 모든 그 소재를 생산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스테인리스 튜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스템도 장착해 수출액도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생산이 되면 모든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실시간으로 통제 관리가 컨트롤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 전략을 갖고 그 판매라든지 그 고객한테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출 시장 개척에 나선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수출 바우처, 물류비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해외 수출 기업의 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그 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수출도 새로운 업체를 많이 발굴하고 수출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620억을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수출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1,200억 매출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 지금 이 순간에도 K중소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입니다.